저희 투자은행에서 그리고 컨설팅 펌에서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혹은 뭐 컨설팅 펌이라고 하면 뭐 맥킨지, 베인, BCG 뭐 이런 회사들이 후보자들의 이력서에서 도대체 뭐를 보냐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모델링 채널이고 막 재무 분석하고 이런 채널인데 자꾸 이런 쪽 질문이 워낙 많이 와서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컨텐츠, 정리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오면은 이제 이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죠, 제가. 네, 그런 용도로도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막 별들이 찍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거고, 평균적인 거고 예외 케이스는 항상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취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또 국가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한국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취업 그 시장이 한국, 미국은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데 혹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쪽은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력서 보통 저 이런 식으로 쓰죠. 위쪽에서는 이제 에듀케이션 쪽을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건 뭐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수상 경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밑으로 이제 쭉 쓰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애키데믹 엑셀런스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투자은행에서는 University Reputation 그래서 뭐 학벌이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학벌 혹은 뭐 학교 이름, 학교 타이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별 3개를 주지 않은 이유는 자 컨설팅은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뭐 맥킨지, 베인 이런 데 가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진짜 스카이 이상이 아니면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거의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정말 뭐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곳들은 가끔 있는데 그 밑으로는 조금 보기 힘든 게 사실은 컨설팅의 학교 이름들입니다. 근데 별 2개 준 이유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간간히 그 밑으로 뭐 인서울, 물론 인서울은 보통 돼요. 그래도 인서울의 학생분들이 그래도 간간히 보이는 게 인베스트먼트 뱅킹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을 하나를 뺐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중요하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 유학생분들은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학생분들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딱 아는 이름이어야 그 서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떤 회사가 투자은행이든 컨설팅이든 뭐 프로젝트를 맡길 텐데 이런 거 좀 고민해 주세요 하고 맡길 텐데 당연히 본인의 학벌보다 당연히 더 좋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고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겠죠. M&A가 됐든 전략 컨설팅이 됐든 굉장히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두 회사 그 두 업계에서는. 자, 근데 상대적으로 GPA는 조금 덜 봐요. GPA는 약간 그런 거예요. 평균 정도만 돼도 됩니다. GPA는 고만고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이 뛰어나면 GPA는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GPA는 상대적으로 좀 덜 본다. 근데 이제 너무 GPA 낮으면은 그거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전공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경영 전공이고 경제 전공이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 어차피 면접이나 어떤 뭐 실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력서를 뽑을 때만큼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뭐 서울대 농대 vs 연세대 경영대.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는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여기는 별을 하나 줬고요. 별의별 전공들 그래서 우리 가보면 많습니다. 뭐 정말 뭐 문학이나 전혀 뭐 뜬금없는 전공들도 있고요. 뭐 공대분들 다 엄청 많으시고 심지어 약대 의대분들도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메이저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경영대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되고 뜬금없는 전공이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여유가 된다면 뭐 복수 전공이나 경영학 만약에 고등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뭐 편입 준비하시거나 하면은 당연히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 이름 빼고는
나머지 2번과 3번은 투자은행 컨설팅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elevant experience,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투자은행은 정말 인턴십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인턴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한정에서는 특히 IBD 기준으로, 외사 IBD 기준으로는 정직원이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인턴을 한 4개, 5개 정도는 합니다. 그 4-5개 중에서 2-3개는 반드시 투자은행 M&A 팀에서 혹은 투자은행의 뭔가 정말 관련 직무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2-3개 안에 안 들어가는 경험들도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이제 금융권 좀 비슷한 그 업무를 보통은 다들 많이 하는 레주메들을 들고 오고요. 제가 레주메 많이 이제 첨삭하니까요. 한 정직원 되려면 아무튼 한 4-5번 정도 인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이다. 외국은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외국도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자은행 쪽은 바로 그냥 즉시 전력으로 우리나라는 뽑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턴 많이 하고 그냥 애널리스트로 뽑아서 첫날부터 그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죠.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는데 별 2개를 준 이유는 조금 예외가 많아요. 컨설팅은 예외를 간간히 생각보다 볼 수 있어요. 아예 금융이나 뭐 경영이나 이런 쪽에 백그라운드가 없고 경험이 조금 적더라도 뜬금없이, 왜냐면 여긴 정규직을 뽑잖아요. 정규직을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한 배치를 보면은 1-2명씩은 그냥 뜬금없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유니버시티 레퓨테이션이 매우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끔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공이 진짜 우리가 딱 필요한 전공이어가지고 뭐 뽑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컨설팅에서는 존재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투자은행이 그런 거 훨씬 더 많이 본다라는 뜻에서 여기는 별을 2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exposure to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modeling,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뽑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뽑아서 가르치기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뽑아서 가르칠 수 없는 게 파이낸셜 모델링이랑 그 다음에 회계, 그러니까 회계, 모델링, 언어, 밑에 랭귀지 스킬 나오거든요. 이거 3개는 뽑아놓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낸셜 모델링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자꾸 대학생분들, 사회초년생분들이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희 수업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일부 진짜 좋은 회사들 빼고는 다 그렇죠. 왜냐면 선배들 다 바빠가지고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는데 파이낸셜 모델링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진짜 친절하면 가르쳐 주겠지만 보통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과거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참고로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를 챗봇한테,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요렇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가서 그거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이게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은 파이낸셜 모델링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근데 컨설턴트 분들도 파이낸셜 모델링을 하면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제가 DCF나 어려운 3스테이트 모델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컨설턴트들은 케이스 인터뷰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로지컬 띵킹 할 때 파이낸셜 모델링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 밑에서 스킬셋에서 설명드려야 될 건데,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진 않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진 않고 대신에 그거 할 수 있으면은 유리하긴 하다 라는 뜻으로는 컨설턴트 지망생 분들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파이낸셜 모델링도 갖추는 게, 요즘에 그리고 점점 듀딜리전스 같은 M&A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갖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로젝트 워크 익스피리언스 케이스 컴피티션,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그냥 학회 활동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컨설팅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거 별 2.5개 정도는 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마 입사를 해 보시면은 10명 입사하면 제 생각에 한 6, 7명은 학회 출신인 경우가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에서 뭔가 하이어가 됐다, 정말 뛰어난 일부 혹은 운이 좋은 일부의 분들은 빼고는 다 인베스트먼트 뱅킹 컨설팅 학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학회 들어가는 게 이제 전쟁이죠. 학회 들어가는 게 회사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면접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파이낸셜 모델링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왜 들으시려고 하시나 하면은 목표가 학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학회에 들어가면은 이런 파이낸셜 모델링 애널리시스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들어가면 같이 면접 준비도 하고 심지어 네트워킹도 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사하는데. 예. 심지어 뭐 채용 공고도 막 안 올라오잖아요. 컨설팅은 공채는 있지만 또 인턴 같은 것들은 또 아름아름 할 때도 있고, 인ቨ스트먼트 뱅킹은 더더욱 이제 형식상 뭐 링크드인 이런 데 올라오는 건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알짜배기 자리들은 그냥 아름아름 추천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학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3번 테크니컬 스킬이죠. 테크니컬 스킬인데 이거는 거의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잘하면 좋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력서상에서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들 어차피 잘한다라고 써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한다고 써놓으면 되고요.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뭐 블룸버그를 쓸 줄 안다, 팩스 쓸 줄 안다, 캐피털 IQ 쓸 줄 안다. 솔직히 이거 배우려면은 금방 배우죠. 이게 뭐 아까 우리 뭐 파이낸셜 모델링이나 뭐 언어처럼 배우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 들어오면은 선배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죠. 특히 블룸버그는 그래요. 블룸버그는 조금 사용법이 독특하긴 해서 사용법 알고 있다라고 써놓으시면은 레주메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금융권에 정말 뭔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약간 이제 하위 버전인 팩셋, 캐피털 IQ 다 좋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생 분들이신 경우에는 학교에 팩셋이나 캐피털 IQ나 이런, 아니면 레피니티브라는 비슷한 어플들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회인이 되시면 그게 1년 구독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것들인데, 대학생 분들이시면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해서 이것저것 그냥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이력서에는 쓸 수 있다, 이거 할 줄 안다 라고 써놓으면 되니까요. 그걸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어플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하고, 컨설팅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력서 있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저런 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별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좋지만 전혀 막 엄청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사실 별이 뭐 빵개일 수도 있어요. 빵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력서에 할 수 있으면은 써놓아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뭐 파이썬 같은 것들은 일부러 또 배우시는 분들도 계셔서,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분들도. 그래서 써놔서 이상하진 않지만 써놓는다고 막 엄청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래도 이력서에 쓸 게 없으신 분들은 꼭 쓰시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르칠 수 없는, 뽑아놓고 가르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언어라 함은 이제 당연히 한국어는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영어가 일단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영어 잘하고 못하고는 포지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뽑으면 당연히 좋겠죠, 회사 입장에서. 근데 뭐 다 그렇게 하면 유학생들이나 해외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한 배치에 보통 언어 경력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어느 포션 정도는 뽑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유학생들이 뭐 한 10명 뽑으면 3명, 4명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나머지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왜 그 특례 입학이나 굉장히 언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오래 살다가 이제 대학만 한국으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비중이 한 뭐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하면 좋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랭귀지 스킬이 있으면 플러스는 플러스죠.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뭐 검증하지는 않아요. 이력서 단계에서. 진짜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다 해가지고 뽑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일본어 통역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지 않는 이상 검증을 따로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레주메에는 뭐 플루엔트라고 쓰셔야죠. 플루엔트, 혹은 내가 진짜 조금 잘하면 인터미디엇, 플루엔트.
아니면 진짜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네이티브라고 그냥 박아버리세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검사는 입사하고 나서 이제 뭐 하겠지만 뭐 크게 문제된 적을 본 적은 없어서요. 조금은 랭귀지 스킬도 잘한다 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력서 관점에서는.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시면 좋고요. 퍼스널 모델링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이력서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업도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이력서에 한 줄씩 이렇게 남겨서 특히 이력서 좀 빈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눈에 띄거든요. 확실히 엑셀은 잘하겠구나, 적어도 로직은 있겠구나, 적어도 일은 조금 해봤구나, 이런 이미지를 당연히 주는 좀 뭐 신입사원 단계에서는 고급 스킬이기 때문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죠. 첫 번째로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제가 항상 고민 되게 대학생 때 저도 많이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정해져 있고 GP는 그냥 다니는 거고 이거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 이미 되고 나면 1번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인턴십을 할 기회가 일본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파이낸셜 모델링 뭔지 몰랐고 또 일본 학회 같은 것들도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4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게 이제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CPA랑 CFA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저는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컨설팅은 이런 자격증을 전혀 안 봐요. 물론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라도 해놓자 라는 심정으로 이제 요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게 근데 이제 좀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신기하게 오히려 골드만삭스를 가게 되는 좀 초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투자은행에서 확실히 반깁니다. 왜냐면 회계나 재무지식이나 이런 거 또 가르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요. 아무리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래도, 저도 많은 대학생분들 뵙지만 경영학 전공하셔서 오셔봤자 회계나 재무 관련해서 진짜 뭐 몇 가지 여쭤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면접 가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CPA나 CFA를 따셨거나 공부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대답하는 게, 혹은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은행 리크루터들도 아니면 선배들도 그걸 느끼겠죠. 이거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잘 들어와서 뭘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잘 하겠구나 해서 요거는 조금 보는 것 같아요. 투자은행 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A든 AI CPA든 뭐 CFA 레벨 1, 2, 3 뭐 어디까지든 뭐 FRM이든 그런 것들 보는 것 같고, 가끔 뭐 투자자산운용사나 이제 국내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특히 인턴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냥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한데, 뭐 근데 취직하기 위해서 그걸 따는 거는 시간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비추고요. 이왕 하실 거면 CFA를 하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은 안타깝지만 진짜 뭐 맞는 자격증이 없어요. 뭐 가끔 경영 지도사 이런 거 따면 도움 되냐 하시는데 전혀 다른 자격증이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취업 준비가 좀 까다로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학회 활동, 인턴십, 그러니까 국내 대학이 없으면 해외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준비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케이스 인터뷰도 해봐야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지 처음부터 어떻게 뭐 인터뷰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좀 컨설팅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십 롤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조금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리더십 롤 다들 열심히 쓰죠. 뭐 어디 뭐 축구부 주장도 쓰고 뭐 학회장도 쓰고 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군대에서 뭐 있었던 일들 쓰고 하는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중요하고요. 다만 컨설팅, 특히 뭐 맥킨지 같이 일부 글로벌 펌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롤을 그래도 이력서 상에서도 조금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이나 이럴 때도 리더십 롤에 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여긴 조금 그래도 보는 것 같아서 별 2개 줬는데,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취업 시스템에 비해서는 리더십 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은, 혹은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갖출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거고, 만약에 내가 대학교 근데 3학년, 4학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셨다. 그러면은 어차피 1번 못 바꾸니까 지금 몰빵할 수 있는 게 학회 아니면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많이 하셔야 되고, 학회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몸을 담그시는 거를 추천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다, 이미 학교까지도 졸업해봤다, 그러면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정말 더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뭐 인턴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나이면 상관없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인턴십 대신에 아예 그냥 관련 직종으로 조금 희생을 해서, 페이나 뭐 이런 것들 희생, 네임밸류나 이런 거 희생해서라도 관련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나, 제가 아니면은 자격증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 공부해서 이걸 따더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이직을 내가 원하는 정말 좋은 회사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직장인분들은. 그래서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고등학생이시면은 1번도 하실 수 있겠죠. 고등학생 가끔 들으신 분들 계시던데, 내가 만약 고등학생이다, 일단 좋은 학교를 가세요. 그게 그러니까 살 길이에요. 좋은 학교를, 무조건 유명한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재수를 하시든 썸수를 하시든 꼭 좋은 학교를 가시는 게 가장 이 업계로 들어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은행, 그 다음에 컨설팅 펌들이 이력서상에서 어떤 항목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관찰한,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 관찰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인들의 인맥이나 이 취직 시스템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 컨텐츠들을 만들었고요. 언제나 예외는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 뭐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뭐 카카오톡 문의하기 통해서 간단하게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뭐 모델링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커리어 관련된 콘텐츠들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